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음향 시스템에 대한 강의인데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각종 음향 기기, 그리고 공간의 특성, 이런 걸 종합해서 그 특정한 공간에 어떻게 음향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또 그에 따른 설계 방법, 또 설치 방법, 또 튜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깊이 다루기는 힘듭니다.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개요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음향 시스템의 성능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공간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소리가 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음향 시스템의 성능 목표입니다. 네, 지금 보는 그림은 우리가 음향 시스템이 어떤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의 어떤 기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간 것이 믹서, 효과기, 앰프를 거친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 나온 소리가 옆에 벽이 보이죠? 이 벽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사람 귀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이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좀 그림이 이상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에너지가 펼쳐져 있겠죠? 이 소리 에너지가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사운드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소리가 펼쳐져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향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 사용 용도에 적절한 이런 음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간에 맞도록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들자. 이게 이제 음향 시스템 설계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음향 시스템 설계 순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이 스피커. 자, 스피커를 어느 정도 크기의 스피커를 갖다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스피커에 맞는 이제 출력을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간은 작은데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갖다 놓는다거나 아주 큰 그 강당 같은 공간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스피커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에 적합하도록 스피커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스피커의 출력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피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즉 무대 앞쪽에만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벽이나 뭐 뒤쪽에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것은 그 소리 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통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스피커 배치를 검토를 합니다. 자,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에는 그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가 그 오데온이라는 소프트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캣이라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오데오는 그 덴마크 회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이지라는 소프트웨어는 이건 독일에서 나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캣은 이건 제가 알기로 스웨덴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로입니다. 다 보면 유럽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들이죠. 유럽에는 사실 음향 연구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음향 쪽으로, 음향 기술 쪽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건 일종의 그 CA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그 설계 도면에 설계 도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스피커를 예를 들어 여기 설치했을 때 이쪽에 어떤 식으로 소리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이 끝난다면 실제로 음향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 나서 또 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설치를 했더니 소리가 원래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대로 똑같이 나면 아주 좋겠으나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음향 시스템을 튜닝하는, 즉 그 공간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성능, 어떤 성능을 위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음량입니다. 음량은 원하는 만큼의 음량을 이 소리가 크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소리가 왜곡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곡 없이 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콘서트장이다. 그래서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뭐 조그만 소리밖에 안 난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하는 만큼의 음량이 나와야 된다. 단 조건은 왜곡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균일한 음압 레벨 분포입니다. 모든 좌석에서 균일해야 됩니다. 음압 레벨이. 어떤 데는 크게 들리고 어떤 데 작게 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질이 좋고 명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애매한 얘기인데요. 음질이 좋다는 것이 사실 주관성이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잡음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명료하게 음성과 음악이 들려야 됩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먹겠다. 또 음악을 듣는데 뭐 악기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돼 섞여서 들린다. 이런 건 이제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하울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가끔 그 삐익 소리 크게 나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거 보고 하울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울링이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성능평가 항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분한 음량이라는 성능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최대 음압 레벨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dB이어야 된다. 최대 100dB 소리가 객석에서 들려야 된다. 이런 식이죠. 이거 예입니다. 뭐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균일한 음압 분포는요. 그 음압 레벨 분포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좌석을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값은 예를 들어 전 좌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음질이 좋고 명료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평가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음질이 좋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평가 항목으로는 뭐 전송 주파수 특성이라든가 또 명료도라든가 또 잔류 잡음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값 예시로는 전송 주파수 특성은 50에서 15,000Hz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로 전달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명료도 같은 경우는 단음절 명료도가 80% 이상이다. 이 단음절 명료도 이제 평가법이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건 이제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또는 STI 이걸 측정해서 0.75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잔류 잡음은 30dB 이하. 자, 여기 잔류 잡음이라는 것은 음향 시스템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할 때, 그냥 음향 시스템 켜놓기만 했을 때 이 정도 조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그 안전 확성 이득 또는 이제 피드백 마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 지금보다 소리를 얼마나 더 키워도 피드백이 안 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dBA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10dB 이상으로 더 크게 그 볼륨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도 피드백이 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값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안전 확성 이득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피드백 마진 또 하울링 마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울링 발생 직전까지 높일 수 있는 최대 음량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전 확성 이득이 10dB다 라면은 볼륨을 11dB로 올리면 11dB만큼 지금보다 더 올리면 하울링이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 수에 따라 다른데요. 마이크 수가 지금보다 2배가 되면 이 안전 확성 이득이 3dB가 낮아집니다. 즉 마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피커에서 받아 나오는 소리를 더 많이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드백 마진이 낮아집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구성입니다. 자, 음향 시스템 구성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마이크 또 데크라고 있는데 데크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어쨌든 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원에서 믹서를 거쳐서 어떤 효과기, 리버브, 잔향기와 같은 효과기,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로 가는데요. 이때 그 여기 잔향기가 리버브라는 게 믹서에서 나온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음원에 대해서 그 잔향이 다 걸려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잔향기가 마이크에만 달려 있죠. 이러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만 잔향을 부가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잔향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자유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또 이 잔향기를 이번에 믹서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했거든요. 예, 옥스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채널별로 더 이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 효과기 같은 거는 어디에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도가 좀 달라지니까 그건 이제 공간과 또 나의 목적에 맞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두 개의 앰프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멀티 앰프로 구성을 했는데요. 미드와 하이를 담당하는 앰프. 그래서 스피커가 미드 하이용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퍼용 앰프는 여기 서브 우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두 종류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스피커에 앰프를 연결하도록, 자, 이러면은 이제 중고음과 저음을 따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음향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이때 두 개의 앰프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어디까지 중고음으로 할 것이며 어디를 또 저음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주는 이런 크로스오버 스피커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컨트롤러의 조정을 잘 해줘야지 요걸 이제 잘 해줘야 이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크로스오버 조정을 잘못 해주면 오히려 또 소리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쪽 믹서 아래쪽을 보면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믹서에서 무대 공연하는 사람들 또 무대 쪽으로 향하는 모니터 스피커를 따로 이렇게 앰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은 이제 대형 공간의 아주 어떤 음향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많은 앰프와 또 또 스피커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요. 메인 스피커는 이렇게 각각의 파워 앰프 그리고 스피커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뭐 2층 보조 스피커, 또 1층 보조 스피커, 에이프런 스피커, 무대 모니터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스피커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또 앰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2층 보조 스피커, 1층 보조 스피커 쪽은 이렇게 지연기를 연결을 해서 소리를 지연시켜줘야 하스 효과에 의한 그런 음상이 불일치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울링 서프레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울링 서프레서. 이 하울링 서프레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울링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기 힘든 경우에 이런 하울링 서프레서라는 DSP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하울링 일어날 걸 감지를 해서 억제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네모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요. 그쵸?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아날로그 때는 이걸 각각 다 구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DSP 한 대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DSP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약자죠. 시그널, 자, 프로세싱의 약자가 DSP거든요. 여기 D자, S자, P자. 근데 이런 이제 음향에서는 그냥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사용한 기계, 요걸 사용한 장치, 이걸 그냥 편의상 DS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전에는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DSP 장치 하나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자, 스피커 시스템의 선택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스피커를 가정에서 보는 스피커, 즉 하이파이 스피커와 또 어떤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PA나 또 SR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피커는 약간 좀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가정용 하이파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또 소리가 충실하게 들어갔던 소리가 그대로 왜곡 없이 나와야 된다는 게 충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고유의 음색도 중요하고 또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가정에 놔둘 거니까 예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PA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목적, 어떤 음성 보강용이냐 콘서트용이냐에 따라서도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요. 또 콘서트 투어용, 즉 가지고 다닐 거냐 아니면 인스톨용, 그냥 설치해 놓고 쓸 거냐, 또 실내 음향 특성, 지향각, 뭐 감도 출력, 주파수 특성, 음질, 가격, 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다 갖췄느냐.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음, 여러 대를 설치를 해놓고 들어보면 또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 들어보면 소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용보다 훨씬 그 선택의 폭도 넓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스피커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공간에 맞게 쓰는 그 스피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은 100dB로 여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설계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커는 여기 달려 있어요. 이 스피커에서 이 사람까지의 거리는 2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피커가 어떤 정도의 스피커냐? 감도가 1m에서 96dB이 나오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건 이제 스피커의 스펙에 써 있어요. 예, 이런 스피커를 사용해서 2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한테 100dB로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이 스피커의 앰프를 몇 와트짜리를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아래 이 식을 보시면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그 사람이 듣는 여기 있습니다. 청취 위치에서 음압 레벨을 SPL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 S는 스피커의 감도입니다. 스피커의 감도는 스피커 그 스펙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로그 P인데요. 여기 P는 앰프의 파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식은 20로그 R인데요. 이 R은 스피커와의 거리, 그리고 20로그 N. 자, N은 스피커의 개수입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일단 문제에서 이 SPL, 청취 위치에서 음압 레벨은 내가 100dB를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10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S는 감도죠. 감도는 96입니다. 다음에 여기 P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이죠. 모르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R은 20이라고 그랬고, 스피커의 개수는 지금 보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00은 96 더하기 10 로그 P 빼기 20 로그, 자, 20 더하기 20 로그 1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네, 계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이 20 로그 20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 로그 20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값이 26.020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 2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 로그 1인데요.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로그 1이라는 것은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요. 100은 96 더하기 10 로그 P에 빼기 26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96과 26, 70이고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30이 되죠. 네. 그래서 30은 10 로그 P가 되겠고요. 여기 10으로 나누면, 자, 로그 P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답을 P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그 P는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쪽 좀 넓은 곳으로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로그 밑이 10인 로그죠. 우리가 그냥 10이라는 걸 생략하고 쓴 겁니다. P는 3입니다. 자, 이것은 로그의 뭐 기본 성질에서
요 P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잖아요. 이걸 구하려면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10의 몇 승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건 P는 10의 3승 이게 같습니다. 로그를 없애면요. 이것은 이제 로그의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3승은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즉 100dB 소리를 20m 떨어진 곳에서 듣게 하기 위해서는 1000W의 앰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계산기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문제만 한번 읽어보죠. 공연장 무대에서 1W의 출력으로 구동되는 스피커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음압 레벨이 90dB였다. 자, 여기에서 이 말에서요. 1W의 출력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90dB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감도의 정의예요. 감도 S의 정의가 바로 1m 떨어진 곳에서 1W 넣었을 때 몇 데시벨이냐. 이게 감도 S의 정의거든요. 네, 그걸 풀어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커 4대라고 했습니다. 4대를 각각 700W로 구동시키면, 네, 15m 떨어진 곳에서 얼마냐. 네, 여기 밑에 막 이렇게 막 그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무시하시고 방금 공식 있죠? 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S 플러스 10 로그 P에 마이너스 20 로그 R 더하기 20 로그 N. 네, 요 자리에 감도는 S는 90이라고 했고 파워는 700W를 썼다 그랬죠. 그리고 거리는 15m. 네, 그리고 대수는 4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네, 컴퓨터나 계산기로 해보면 몇 데시벨인지 답이 바로 나오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다음 스피커의 이제 그 소리 크기를 몇 와트짜리를 해야 되는가는 알았고요. 자, 스피커의 커버리지입니다. 자, 스피커의 커버리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 하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아래 스피커는 좌우로 60도 퍼지고요. 요건 상하로 40도 퍼진다 이런 뜻인데 소리라는 게 그 딱 저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더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정면보다 음압 레벨이 마이너스 6dB 떨어지는 각도를 스피커의 지향성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소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장 크게 나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소리가 조금씩 더 작아져요. 음압 레벨이. 그래서 만약에 처음 이쪽으로 나갈 때 여기 90dB가 나갔었다. 그럼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작아져서 이 방향으로 갔더니 84dB가 됐더라. 네, 이러면 이 각도를 네, 상하로 따져서 봤더니 이게 40도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라고 하면 잘 모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90dB이 나갔는데 그 옆으로 가면 88dB이 나가고 뭐 86dB이 나가고 정면에서 벗어날수록 조금씩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기 6dB 떨어지는 84dB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각도를 우리가 따져서 커버리지로 삼습니다. 자, 왜 이런 그 스피커 커버리지가 중요하냐면 스피커의 지향각이 넓으면 벽이나 천정으로도 소리가 가서 반사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그 그렇지 않아도 반사가 많은 어떤 공간에 이런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설치하면 소리가 너무 울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향성이 좁은 스피커를 사용해서 이 불필요한 반사음을 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쓰면 이런데 벽에 많이 반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쓰면 관객들한테만 소리가 가겠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썼을 때 어떤 뭐 박수 소리 하나 여기서 이제 박수 소리 하나를 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많이 울리고요.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박수 소리를 하나 냈더라도 울림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수동 네트워크를 쓰느냐 아니면 멀티 앰프를 구성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스피커 시스템 구성에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이제 멀티 앰프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이 미드와
서브우퍼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앰프를 따로 사용을 하면 좀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그 다양하고 좋은 소리를 이제 들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요즘 스피커에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앰프와 스피커를 두 개를 따로 쓰지 않고 앰프 안에 넣어서, 스피커 안에 앰프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스피커들은 이렇게 뒷면을 보면 그 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앰프가 내장이 안 돼 있는 스피커는 그냥 단순히 그 앰프에서 나오는 선만 연결하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타입 보고 이제 패시브 스피커라고 하고요. 앰프가 있는 거 보고 액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 중에는 요즘에 뭐 네트워크 컨트롤러, 네트워크 그 회로까지 같이 막 내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 그냥 아날로그 말고요. 디지털로 바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